안녕하세요. 세모TV 세모절세왕 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원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절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모장부, 세무주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장부 세무주치 강경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장부 이수연 세무주치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학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학원업이 일반 다른 업종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먼저 학원업의 경우 적용받는 법률이 각각 다릅니다. 학원법, 근로기준법, 세법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업은 학원, 교습소, 그리고 공부방으로 분류됩니다. 각각 형태에 따라서 세무 및 노무 처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학원업은 교육청 허가 시에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학원 등록증을 받아서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면세사업자로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요.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사업장 현황 신고 때는 미리 이 학원의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주요 경비는 얼마인지 미리 신고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시다면 각각 따로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사업장 현황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와 다르게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께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학원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으셨을 때는 수강생이 따로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미발급했을 때는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제로 현금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이 학원이 면세사업자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 같은 적격 증빙을 잘 안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때 비용이 부족하게 되니까 미리 챙겨주시고 인건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도 제때제때 신고하셔서 경비로 인정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고객인 원장님들께서도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연말 정산 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발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진 발급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그리고 꼭 미리미리 자진 발급해 두시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원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 신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 업종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학원업은 크게 학원, 교습소, 그리고 공부방으로 분류됩니다. 학원법에 따라서 학원은 강사 자격 요건만 갖추면 제한이 없지만 교습소는 보조 강사만 채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강사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 시 사대보험으로 고용할지 아니면 3.3% 프리랜서로 고용할지에 따라서 세금 처리와 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이 학원에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가리키는데요. 세법에 따라서 3.3% 원천세를 뗐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근무 형태에 따라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원업은 면세사업자라고 하셨는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같은 것도 비용 처리로 가능할까요? 네, 학원은 면세사업자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세금 계산서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출한 내역이 확실하고 계약서 같은 걸로 증명이 된다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경비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이 당연히 오르게 되고 더불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 지출한 한 해에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년간의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학원업만의 특별한 절세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매출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에 공부방에서 교습소 내지 학원으로 변경을 고민하시거나 법인 전환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무주치 상담을 통해
세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직원 고용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정부 지원금은 우측 상단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학원 사업자만의 특별한 절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세무장부에서는 무료 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영상 설명란에 참여 링크를 통해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세무장부에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성공과 절세를 지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